어머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뭐 음식 다름이 얘기 아니고 네. 아까 상담을 했는데 네. 이게 음식 같은 거 뭐 주의하고 그런 건 없나요? 뭐 당연히 지금 이제 너무 기름진 거라든지 저희가 말하는 몸에 있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뭐 갑자기 이제 혈당을 올리는 이제 당분들 그리고 밀가루 음식들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보다도 혹시나 아버님이 좀 술을 즐기신다면 이제 네? 술, 그러니까 음주를 좀 그런 건 아예 아유. 술 담배는 아예 안 드셔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뭐 당분 섭취, 그러니까 이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시는 음료들 중에도 생각보다 당분이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일 주스라든지 그러니까 과도한 당분 섭취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밀가루든 아니면 유제품이든 그리고 이제 기름진 음식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일단 가렵다고 하면 일단 먼저 연상이 되는 거. 커피는 어떤가요? 커피요? 네. 근데 커피는 그냥 뭐 너무 하루에 막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 뭐 한두 잔 정도 세 잔은 마시시는. 그냥 그 정도면 어머니 크게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 조금 그래요? 더 네, 가려움 있고 알러지 반응으로 보고서 그쪽으로 뭐 치료라든지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네. 알러지 이제 피부 증상들도 무조건 조금 악화가 됩니다.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예, 예. 저희도 어릴 때 보면 항상 겨울에는 손이 많이 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여름철에는 아무리 흙장난 하고 하더라도 손이 트지 않는데 겨울 되면 유독 뭐 흙장난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손이 많이 트는 이유가 공기 자체가 차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이나 이렇게 분비샘들이 많이 수축이 돼서 조금 더 피부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절적인 영향 그리고 혹시나 아버님도 저희가 요즘 얘기하는 이런 알러지 체질 그러니까 이제 뭐 비염, 아토피, 천식 그 외에 이제 다른 알러지 질환들 이런 소인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얘기하신 이런 먹는 음식이 서로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조금 더 증상들을 악화시키지 않나. 당연히 이제 접촉성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 앞에 있는 원장님이 얘기하신 이런 보습적인 부분, 먹는 음식적인 부분. 그리고 혹시나 저와 상담을 하면서 봤더니 우리 아저씨도 이런 알러지 소인, 그러니까 비염이든 아토피든 천식과 같은 이런 알러지 소인이 있으면 이런 알러지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제 한방 치료를 병행해 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당연히 수분 섭취. 물은 조금 하루에 거의 2리터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소변을 보면 소변색이 좀 많이 투명할 정도로 수분 섭취를 늘려주시는 것도 당연히 물을 많이 드신 게 좋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부에 연고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수분들이 적절하게 피부로 잘 공급될 수 있게끔 수분 섭취하는 거는 가장 피부 건강이나 호흡기 건강의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수분 섭취도 지금 혹시 적다면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그럼 어느 정도 마셔야 되냐고 하면 소변을 봤었을 때 소변이 좀 노라면 수분 섭취량이 불쭉한다는 뜻이고요. 소변이 거의 좀 투명하고 가까울 정도로 좀 수분은 거의 한 2리터 내외로 좀 많이 수시로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두통으로 조금 고생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어요? 그냥 늘 안경을 같이면 띵한 거는 증상이 좀 오래됐는데, MRI 찍어보기는, 약은 한 달 약간 안 되도록 먹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증상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머님께서 내가 좀 머리가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두통 때문에 불편한 것 같아. 이렇게 좀 자각적으로 느끼신 지가 한 10년 이상 된 건지, 그러니까 좀 꽤 만성화된 건지, 아니면 최근 1, 2년 사이에 생긴 그리고 건지. 요새 바짝 좀 아프고, 그전에도 약간 증상은 넘인데, 하수는 뭐하고 혼자는 가긴데, 좀 증상은 한 10년 넘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심해졌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 사진을 MRI 찍으니까 혈관이 좁아져 있고 혈압은 135, 134고 예. 네네. 심장이 그전부터 약간 안 좋아도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 네네. 또 뭐 모욕타나 뭐 이렇게 뒤긴 막 어떻게 뭐 억울한 소리 들으면 막 쇼크로 그러면 막 참 청심환을 사다 놓고 물 정도로 그런 증상은 있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어머님 얘기를 듣고 어머님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예. 기질적으로 조금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약간 이제 그런 기질적으로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안 좋은 생활 패턴,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 만성 두통에 보면 의학 교과서에 제일 첫 번째가 약물성 두통을 감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렇게 환자가 나는 이제 두통으로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예. 했었을 때 그럼 이 환자한테 만성 두통을 일으킨 원인이 오랫동안 먹어온 약물이 있지 않은지 그걸 첫 번째로 감별하라고 하는 게 이제 의학 교과서에 네. 있는 진단 툴입니다. 그래서 관절약을 좀 오래 좀 먹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결국 관절약이라고 하면 이제 소염 진통제 성분인데요.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소염 진통제 성분 이제 뭐 영어로 얘기하면 NSAID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제 혈관들을 조금 약화시키면서 오히려 만성 통증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요- 지금 어머님한테 답을 드리며 물론 지금 이게 꽤 오래됐기 때문에 금방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한방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지금 드시고 있는 관절약이든 그 외 다른 약들을 혹시 줄이실 수 있으면 줄이는 치료들을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민한 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병행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꾸준히 진료받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원장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지만 항령이라는 약제는 되게 약성이 강한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쓰더라도 되게 쓴맛이 느껴질 정도니까요. 정말 아주 희석해서 쓰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쉽게 양방으로 얘기하면 항생제,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설사를 하더라도 대다수 아이들이 아픈 거는 바이러스성 위장염입니다. 요즘에 이제 독감도 그렇고 이제 노로로타 같은 이런 바이러스성 위장염이란 때는 오히려 조금 해가 될 수 있고요. 제가 흔히 말해서 피똥 싼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균성 이런 감염으로 인한 아니면 이제 여름철 유행하는 식중독 이럴 때 짧게 먹는 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도 흔한 피부 질환이 이런 이제 농가진 그러니까 이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이럴 때는 약간 외용 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약 그리고 짧게 이제 피부에 바르는 연고 정도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너무 약성이 세기 때문에 이걸 임의로 조제해서 달인 이제 복용하든 아니면 이제 피부 바르실 때는 되게 연하게 해서 양을 조금 약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님 그러면 이렇게 속쓰림 증상으로 내시경 같은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예, 네, 내시경 받았는데요. 네네. 역류성 식도염? 네, 역류성 식도염 증상 진단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어떤 치료하셨어요? 그래갖고 약을 좀 먹었어요. 네, 약을 얼마나 드셨어요? 많이 먹진 않고요. 네, 네, 이제 저 건강검진,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이요. 네네. 그거 받았는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거기서 한솔병원에서 이제 했는데 네. 거기서 약을 좀 주려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달라 그랬더니 한 20일치 갖다 먹었어요. 보통은 역류성 식도염이 한 3주 정도 복용을 하면은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그 쉽게 호전이 되긴 해요. 근데 어머님은 3주 정도 드셨는데도 아직도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이 되신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우리 비위 기능 자체가 약해져서 이 아래로 내리는 하강하는 위기가 지금 약해져서 자꾸 올라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약을 먹어서 원래는 좀 호전이 돼야 되는데 내 몸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자꾸 때는 이제 네네 조금 덜했는데 맞아요. 요즘 더 해요, 요즘. 네, 다시 심해지셨죠. 네, 조금만 엎드려서 이렇게 뭐 세수할 때도 이렇게 엎드려서 해고 나면 속이 금방 이상해져요. 네, 식도랑 위를 연결하는 괄약근의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개를 숙이신다든지 아니면 바로 눕는다든지 이렇게 그 조금 이 서 계시는 자세 이외의 자세를 하시게 되면은 증상이 금방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충분히 좋아지시기 전까지는 최대한 식후에 소화가 다 되고 나서 그런 활동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증상이 계속 생길 때마다 우리 식도로 역류를 하면서 식도 벽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도 교정을 해주시고 또 식사 이후에 바로 눕거나 그 다음에 뭐 엎드리신다던가 이런 활동은 절대 삼가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외에도 우리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비위기능 호전시키는 뜸이라든지 침치료 그리고 이런 이진탕이나 바나사심탕 같은 약들이 이런 역류성 식도염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어요. 아, 한의원에서요? 네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복용을 하시면서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 보신다면 지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실 수 있으세요. 네, 황련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갱년기에서 열감이 위로 올라오는 상열감을 주로 호소하시는 갱년기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화농성 여드름과 같이 위쪽으로 열을 많이 호소하시는 혹은 상부 쪽에 염증이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 주로 다용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손에 습진이 한 1, 2년 네. 생겼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그 전에 다른 뭐 피부병은 없으셨나요? 아, 저 아토피가 조금 있어요. 아토피가요? 네. 그러면은 그게 아토피가 좀 심한 상태는 아니셨나 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네. 뭐 다른 뭐 비염이나 천식 같은 건 없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아토피만요. 네. 네. 그 혹시 손에 네. 그 물을 많이 닿는다든지 뭐 그렇게 좀 일상생활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아, 네, 아니요. 저는 물을 많이 안 닿는 편인데 이게 습진이 네네. 생겨서 그게 고민이에요. 아, 혹시 그러면 땀이 좀 많으신 편도 아니시고요? 네. 아, 땀도 별로 안 나오시고. 네. 혹시 식사는 잘 하시나요? 식사요? 네네. 네네네. 밥은 잘 드시고요. 네. 네. 먹을 때 맛있게 드시고요. 네. 네. 소화는 어떠세요? 통화요? 소화. 아, 소화요? 네, 네네. 잘 됩니다. 뭐 체한다거나 더부룩하거나 메스꺼리거나 그런 거 없으시고요. 근데 소화가 그렇게 네네. 조금은 더부룩한 편도 자주 있긴 한데 네네네. 그래도 그냥 음. 평범한 사람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그 네. 식사량을 식사를 드실 때 하루에 그 네네. 식사량이 일반 보통 분들과 비교해 보시면은 뭐 네. 동일하게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적게 드시는 편이신가요? 아, 동일하게 먹습니다. 아, 동일하게 먹고요. 네. 네. 그 혹시 그 좀 잘 놀래시는 편이세요? 놀라요? 네, 깜짝깜짝 놀래시거나. 아, 네, 네, 네. 네. 무서움 같은 거 많이 타시고요. 네. 네. 혹시 좀 짜증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납니다. 아, 많이 나시고요. 네. 혹시 뭐 이렇게 불안 초조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느낌도 있으시고요? 아니요, 그건 그럼 없어요. 없으시고 네. 혹시 좀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뛰실 때가 있으세요? 네. 네. 그 잠은 그러면은 누우면은 잠들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시겠네요? 아니요, 너무 안 걸려요. 아, 그 바로 주무세요? 네, 눕자마자 잠듭니다. 그러면은 잠 들어서 잠이 드실 때 잠귀가 네. 밝다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좀 밝은 편이에요. 좀 밝으시고요? 네. 아, 네. 일단은 손에 이런 네. 이제 습진 같은 게 생기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네.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보통 이제 젊은 나이에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네. 위가 안 좋아서 생기시는 경우고 네. 그리고 몸에 이제 그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 네. 예, 지금 말씀하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좀 피가 부족해서 생기신 것 같아요. 아. 예, 아까 제가 여쭤봤던 자가 잘 놀랜다든지 무서움을 많이 네네. 탄다든지 그다음에 짜증이 좀 나고 그리고 뭐 잠이 잠이 오긴 하는데 깊게 못 주무시다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가 부족하신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피부과에서 연고 바르셔도 잘 안 나으시는 거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러신 거고요. 일단은 한의원 내원하셔갖고 진단 받고 한약 복용하시고 그러시면은 제 생각에는 잘 치료되실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최근에 한 4, 5년 된
손바닥 습진도 예, 네. 치료해서 금방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네. 잘 상담하시고 그러시면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 네, 네. 그 남편분께서 지금 허리 부분에 네, 이 그- 고무줄 네. 고무줄 다는 쪽으로 좀 뺑 돌려서 그 혹시 그 피부가 벗겨지거나 한 부분이 있으세요? 벗겨지지는 않았는데 뿔긋뿔긋 나갔고 네. 얘 가려워가지고 가려우면 네. 가서 찬물로 이렇게 막 씻고 그러면은 병원에서 따뜻하지 말라고 한다고 네, 네. 자꾸 차게 하면은 네. 좀 덜 가고 저녁에 누워서 잘 때는 이불을 덮으니까 네. 더 가렵고 그러시다고 그래요. 네.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세가 네. 조금 있으신 편인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그 피부가 되게 잘 건조해져요. 뭐 이제 한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이제 뭐 음기운이 이제 허해지거나 하게 되면은 네네. 그 이제 피부 아래서 이제 열이 올라오면서 네. 피부를 되게 건조시키거든요. 네네. 예, 이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은 이 각질이라는 게 떠요. 아니 근데 네. 건조해지게 되면은 온 몸이 다 그런 게 아니라요. 고무줄 이렇게 딱 네. 고무줄에 팬츠 입지 메리아스 입지 또 뭐 입은 게 한 두 개 세 개가 아, 멋지잖아요. 네네. 왜냐면은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마찰이 되고 눌리기 때문에 네네. 온몸의 피부가 다 그런 건 아니어도 그렇게 눌리거나 접히거나 하는 부분에서 간지럼증이 잘 발생을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찬물로 이제 씻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가려고 네네. 씻고 나서도 사실은 그 되게 뽀송뽀송하게 잘 말려주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네. 아니 건조하니까 무슨 네. 몸에다 로션 같은 거 이런 거 네. 바르면 좋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꼭 안 그래도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로션 같은 거 조금 묽은 것보다 조금 네. 더 이제 무거운 크림 같은 거 많이 네.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수 있고요. 예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옷 입고 계신 거 있잖아요. 고무줄 네. 이 고무줄 이렇게 되게 빤빤한 거. 네네. 그런 거 일단은 최대한 조금 여유 있는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아 지금 그래서 일부러 막 네. 고무줄도 넘쳐온 걸로 하고. 네, 맞아요. 이제 가급적이면 그리고 조금 네. 이제 쉬시거나 하실 때는 그 고무줄 닿는 부위를 조금 변경을 해주신다든지 해서 네네. 피부가 안 눌리게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네네. 그 지금 혹시 이제 춥다 보니까 주무실 때 장판 같은 거 켜고 주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랬어. 저 온수매트 헌데도 네. 한쪽에 저만 들어오게 이제 할아버지 헌데는 안 들어오게 하거든요. 네네. 그 절대 이제 그 몸의 온도가 바깥에서 너무 높은 부분이 닿지 않게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외부적으로는 막 이제 피부에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간지럽다, 빨개진다라고 하는 건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피부 겉의 표면 자체가 그 꼭 접히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약해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습제 굉장히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리고 이게 꼭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에서 어떤 기운이 되게 약해지거나 했을 때 그런 간지러움 증상이 잘 발생을 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기운들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보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네네. 일단은 그런 이제 기운이 떨어지면서 간지러움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따가워지고 통증도 생길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피부과 가셔서 이제 좋은 치료 받고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치료 좀 오랫동안 받으시고 약을 드시거나 바르시거나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한의원 내원하셔가지고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예. 어떤 이제 그런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열감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침 치료도 좀 받으시고요. 아 그런 예, 춤도 있어요. 몸 상태에 대해서 조금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네네. 한약 같은 거 드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어떤 피부에 어떤 막 되게 강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간지러움이 좀 잘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일단은요, 그러니까 물 너무 많이 막 닿고 차가운 거 무조건 너무 많이 대고 하지 마시고 보습 네네. 되게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옷 닿는 것도 조금 너무 많이 마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